자, 오늘은 해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오늘 조금 많아서요. 자, 문제풀이부터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정석, 유제 있었습니다. 유제랑 예제 이번엔 있었는데, 유제 한번 풀어보죠. 유제 14-8번, 9번 풀어볼 겁니다. 14-8번, 9번 풀어볼 거고요. 자, 새로운 기호가 나왔죠. X하고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작지 않은 것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만약에 X랑 Y 중에 X가 크거나 같으면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X랑 Y 중에 Y가 크거나 같으면은 뺄까요? 또는 마지막 X랑 Y가 같으면 이 세 케이스로 나눠서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작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작지 않다는 대소관계의 기본으로 놓으면 크다, 작다, 같다기 때문에 작지 않다라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둘 중에서는 큰 거 X고요. 이 둘 중에서는 큰 거 Y고요. 이 둘 중에서는 같은 거, 둘이 같으니까 X라고 써도 되고 동시에 Y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하고 위로 되어 있죠. Y. 그럼 이때는 크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오는 거라 이 케이스에서는 Y를 가져오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X를 가져오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X랑 Y가 같기 때문에 X를 가져오든 Y를 가져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문제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두 번째인 X, Y 이렇게 되어, 왜 이렇게 적냐?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할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 X랑 Y 중에 X가 큰 경우. 두 번째 케이스, X랑 Y 중에 Y가 큰 경우. 세 번째 케이스, X랑 Y 중에 같은 경우. 자, 이렇게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네요. 이거 중에 작지 않은 거, 크거나 같은 거요. 자, 이 케이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X 연산 Y는 왔습니다. 네. 지윤 씨, 아까 선생님이 이거 찍고 들어왔냐고 했더니 찍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 아마 화면 넘어가고 출석을 안 눌렀을 거예요. 거기까지 눌러야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선생님 클래스 뜨고 그 오른쪽에 보면 뭐 출석 이런 거 있는데 거기 그 버튼까지 눌러야 돼요. 알겠죠? 클래스만 누르면 안 돼요. 클래스 누르고 버튼까지 눌러야 됩니다. 클래스에 이건 X야 되잖아. 예, 어쨌든 그거 신경 써서 눌러주시고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까지 떠요.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뭐 가져오기로 했어요? 크지 않은 거 가져오기로 했죠? 작지 않은 거 가져오기로 했죠? 작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작지 않은 거 누구예요? 이 케이스에선 작지 않은 거. 크거나 같은 거 누구예요? X죠? 그래서 이 자리에 X. 이때는 왜 기호가 익숙하지 않아서 쓸 수가 없네요. 작지 않은 거니까 Y 가져올 거고요. 이때는 뭘 가져올 거냐면 X를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Y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게 X니까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다음 얘는 X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 얘는 Y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 얘는 X라고 적어도 되고 Y라고 적어도 되는데 사실은 X랑 Y가 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뭐 가져오는 거였어요? 크지 않은 거. 작거나 같은 거 가져오는데 둘 다 X니까 X가 나오겠죠. 네. 됐고요. 얘는 이 중에서 작지 않은 거 가져온다고. 왜 말이 헷갈리냐? 크지 않은 거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크지 않은 거면 X를 가져오는 거죠. 둘 중에서는. 그래서 X가 되고요. 이때는 X고 이때도 크지 않은 거니까 X인데 어제 질문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그냥 Y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는 거 X라고 적고요. Y라고 적어도 되는데 Y라고 적으려면 X랑 Y가 같을 때만 적는 거죠. X랑 Y가 같을 때만 적는데 X라고 적으면 같지 않아도 모두 되는 거니까 이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적는다면 케이스를 나눠서 적는다면 XX, X 또는 Y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케이스 안 나누고 한꺼번에 적어요. 그냥 X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적으면 각각 적으시면 되고요. 나누기 싫으면 그냥 X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라지엠, 스몰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선 절대값이 있어요. A-B의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은 그대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절대값을 벗겨야 돼요. 자, 절대값을 벗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였죠? 절대값 벗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였어요? 현우?
절대값을 벗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제곱 아니에요. 네, 뭐예요, 지윤이? 맞아요. 조금 더 정확히. 누가 플러스일 때, 누가 마이너스일 때로 나는. 맞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나 수가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일 경우로 나눕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 식이 플러스인지, 양인지, 음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습니다. 껍질 까다가 내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꽉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보시면 M하고 A, B 되어 있는데 왜 절대값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써서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절대값 A-B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A-B 이게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얘니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절대값 안에 있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케이스 절대값 A-B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A랑 B 중에 A가 크거나 같을 경우 A랑 B 중에 B가 클 경우예요. 뭐 본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크다, 작다, 같다로 하셔도 되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 이 0도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M하고 A, B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한 다음에 A 더하기 B 되고요. A-B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더하기 A-B가 됩니다. 예,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B 사라지죠. 2A를 2분의 1 곱했으니까 A입니다. 보니까 A랑 B 중에 라지 M A, B는 A랑 B 중에 A가 크니까 A를 내보냈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M하고 A, B는 2분의 1 한 다음에 A 더하기 B 하고 요거 안에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니까 요거 사라지죠. 플러스 B니까 2B예요. 2B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럼 라지 M, A, B는 B가 더 크다면 B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결국 뭐예요? 둘 중에 큰 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큰 수를 내보내라는 말을 식으로 표현한 게 방금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좋겠는데 몰라도 그냥 대입해서 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있는 대로 스몰 m에 관련된 내용도 해보시면요. 스몰 m은 A, B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2분의 1 한 다음에 A 더하기 B 한 다음에 이번엔 부호가 반대죠. 빼기 절대값 A-B가 됩니다. 그럼 얘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A-B니까 A-B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스몰 m A, B는 이때는 2분의 1 A 더하기 B하고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A 앞에 요거 붙어서요. 플러스 B 하면 사라지면 2B를 2분의 1로 했으니까 B. 둘 중에 작은 걸 내보내네요. 네, 둘 중에 작은 걸 내보내는 거고요. 이것도 정리하면 똑같이 작은 거인 A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해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라지 M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A랑 B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나눠가지고 일일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케이스 2개 나눠서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케이스든지 답이 2A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 안 나누고 결과물인 2A를 적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것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가장 기본은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경우에 특수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절대값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양음으로 쪼개서 푼다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특수한 해법인 제곱을 한다 혹은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들은 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방법들인 것 뿐이에요. 그 형태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양음으로 쪼개서 푸시면 됩니다. 됐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4-8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연립부등식 푸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범위 찾는 게 우리 목적이 됩니다.
절대값 ax 플러스 2에 되어 있는데,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죠? 이거는 어제 알려드린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ax 플러스 2 안에 있는 친구가 땡땡땡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배와 원래의 사이에 있다고요. 그럼 AX는 하나, 둘, 셋에서 2를 빼면 3하고 마이너스 7 사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 구하려면 하나, 둘, 셋을 A로 나눠야 돼요. A가 양인지 음인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서 멈출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도 보겠습니다. 밑에 식 A 플러스 2 x 플러스 3 하고 2x 플러스 5예요. 자,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2 되고요. 요거 2 되고요. 요거 하면 ax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이 됐죠? 자, 그럼 봐요. ax 똑같죠? x의 범위 구하는 건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우선 ax의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ax의 공통범위 구한 다음에 정리해서 x의 범위 구하셔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ax의 범위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마이너스 7, 3이고 ax의 범위가 두 번째 친구는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랑 얘 우리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연립 부등식이니까. 그럼 이건 여기 마이너스 7 있고 여기 3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누가? ax가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쯤 2가 있겠죠? 3이 여기 있으니까 크다예요. 그럼 둘의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AX의 최종 범위는 아니죠. 중간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AX는 누구보단 2보단 큰데 3보단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둘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겹치는 범위고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인 겁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하나, 둘, 셋을 A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 안 변하죠? 그래서 X의 범위는 A분의 2와 A분의 3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A가 음수라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해요. 이렇게 변하죠? 그것까지 같이 쓰면 X의 범위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A분의 3.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여기로 온 거죠. 얘는 A분의 2가 될 거고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했어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A가 0일 때 해야 됩니다. 그럼 A가 0이면 0x가 2와 3 사이에 있게 해주는 X값을 찾는 거죠. X에 어떤 수를 넣든지 0x면 0이에요. 0이 2와 3 사이에 있는 거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때는 X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이 없는 겁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내는데 정석 문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무조건 A로 나눠서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나누는 값이나 곱하는 값이 양이냐 음이냐 0이냐로 판단을 나눠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마이너스 2 ax 3 이렇게 됐죠? 그럼 0 집어넣으면 가운데가 무조건 0이잖아요? 0은 마이너스 2와 3 사이수 맞죠? 그럼 이때 이거는 근이 없다가 아니고 근이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너무 나누는데 옛날 스타일 문제라서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9번 보도록 하죠. 서술형? 활용 문제입니다.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아리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려고 한다. 쇼핑몰에선 티셔츠가 한 장에 6,000원이고 5만 원 이상 구입할 경우 5,000원 할인 쿠폰과 7%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7%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몇 장 이상의 티셔츠를 구입해야 하는가? 단 할인은 구입 총액에 대한 할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장에 얼마라고요? 6,000원이에요. 그러면 총 구매 금액은 6,000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몇 장인지 장수가 되겠죠. 자, 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 구입할 경우 7%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5,000원하고 7% 선택할 수 있고 문제에선 7%가 언제 더 유리하냐니까 5만 원 밑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5만 원 밑이면 할인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6,000X, 즉 총 금액이 5만 원보다
클 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5,000원 할인 쿠폰과 7% 할인 쿠폰 중에 7% 할인이 더 유리하다는 건 6,000 곱하기 X 하고 7% 할인이라는 건 93%를 남기겠다니까 100분의 93 이게 7%의 금액인 거죠. 7% 할인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6,000 X 빼기 5,000 하면 이게 5,000원 할인인 거죠. 500원 할인이 아니고 5,000원 할인인 거죠. 5,000원 할인했는데 금액이 누가 더 쌓여야 되냐면 얘가 더 적어야 된다고. 그래야 유리하다, 7%가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x는 장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여야 돼요. 뭐 2.3장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요걸 요렇게 넘길까요? 6,000x 공통으로 있죠? 그럼 얘는 1에서 100분의 93을 빼는 거니까 100분의 7 곱하기 6,000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5,000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공 2개 띄고요. 공 하나 띄고요. 그러면 42x 하고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42분의 50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수는 뭐니까? 자연수니까 대충 할 거예요. 500 나누기 42 하면 1 해서 42 하면 80 하면 1하고 42 한 다음에 38 해서 11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x는 11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넘기면 공 3개, 공 3개 띄면은 x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6, 8에 48? 8점 얼마 얼마, 8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 겹치는 범위니까 결국 x는 얼마? 11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12장부터 7%가 더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냥 거기 사이트에서 최저 할인 뭐 이런 거 알아서 그냥 해줍니다. 네, 옛날엔 다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최저 할인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몇 장 이상을 구입해야 되냐면 12장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교재. 부교재는 2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341번부터 보죠. 자, 정수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A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움직여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위에 있는 친구 간단히 정리하면 9x가 작다 9니까 x가 1보다 작다예요. 얘는 고정이네요. 그럼 요건 그려놓은 상태에서 x 1보다 작다예요. 이렇게 작답니다. 그러면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2, 3, 4, 5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정수 이야기에서 정수만 썼고요. 자, 두 번째식 정리하면 x가 크거나 같다 2 더하기 a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 움직일 거예요. a 값에 따라 어디 떨어지는지를 움직여 볼 겁니다. 앞에 보세요. 자, 2 더하기 a죠. 2 더하기 a. 2 더하기 a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면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범위가 없죠. 그럼 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수인 근이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움직일 거예요. 2 더하기 a가 여기 있으면 근이 없으니까 점점 왼쪽으로 와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요. 그러면 정수인 근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와요. 정수인근이 하나, 2개 있죠. 3개가 되려면 여기쯤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쯤 떨어지면 정수인근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럼 여기에 떨어지면요. a 더하기 2가 여기에 떨어지면 정수인근이 마4, 마2,
마일 0이니까 4개라 안 되겠죠. 그럼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건 2 더하기 a가 명확하게 마 3하고 마 2 사이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것까지는 명확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경계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2에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2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 색칠됩니다. 색칠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들어왔죠? 마이너스 1 들어왔죠? 0 들어왔죠? 1은 안 들어왔죠? 그러면 3개 들어온 거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2여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정확히 마이너스 3에 있다면 여기 등호가 있죠? 색칠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 사이가 근이 되고 마3, 마2, 마1, 0 4개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이 따지셔야 돼요. 여기 등호가 없으면 얘 들어와도 됩니다. 이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어디쯤에 적당히 떨군 다음에 이 경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뭐 여기 등호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막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이건 직접 넣어보시고 논리 구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 더하기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a의 범위는 하나, 둘, 셋에 2를 빼셔서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뭐 집어넣고 여기에 넣어서 직접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외우시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자, 354번하고 오늘 문제 풀이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4번 보시면 우리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합시다. 제곱의 루트 씌우면 이 친구는 그대로 나온다가 아니고 절대값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 제곱하고 루트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고 그거에 루트 씌우면 3이잖아요. 마치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배에서 나온 거고 3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루트 9가 되면서 3이 되죠.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아니에요. 루트의 제곱은 안에 있는 걸 무조건 그대로 꺼냅니다. 이게 루트의 약속이었었어요. 루트는 제곱하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낸다. 그러니까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다? 절대값과 똑같다. 알겠죠? 그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일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x-1의 절대값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푸셨나요? 네. 왜 안 풀었어요? 쟤 바빴어요? 영화군 가지마.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 혹시 구간 나눠서 풀었나요? 네,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으로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여긴 절대값이 2개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절대값이 많아질수록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1차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를 좀 그리고 그래프 밑에다 C까지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여기다 적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뒤에 있는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건 x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려는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직접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y값은 얼마 나오냐면 앞에 건 사라지니까 3 되겠네요. x에 1 집어넣으면 뒤에 거 사라지고 y는 6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얘는 1,6을 지나야 돼요. 좀 더 밑에 그려야겠네요. 자, 1,6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1,6 여기 1,6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 경계가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여기 그래프, 여기 그래프, 여기 그래프가 다른 거니까 여기는 1차라 명확하게 이렇게 찍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됐고요. 2 넣어볼까요? x에다 2 넣어보시면
4에 8이 2니까 8 더하기 1이라 9가 되겠네요. 그래서 2,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2,9 이렇게 찍히고요. x에 마이너스 2보다 한 칸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y는 2 더하기 4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똑같이 6에 찍힙니다. 그럼 실제 그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왼쪽은 역시 1차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문제에 있는 좌변 그림이고요.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y값이 길게 써놓은 걸 한 문자 y값으로 y값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6이 정확히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가 y가 6인 라인이에요. 그거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죠.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 x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고요. 문제 등호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6이 되는 순간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되고요. 식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친구들은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가 벗겨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들어오면 이거 음수, 이것도 음수예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네요. 맞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식은 가운데 있는 요 모양 요거 식은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와 1 사이 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죠. 그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서 식이 y는 한 다음에 그대로 나오면 2x 마이너스 x니까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인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1이니까 4랑 1이라서 x 플러스 5가 됩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 여기요. 마지막 여기는 1보다 클 때예요.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모두 그대로 나와서 y는 2x 더하기 x니까 3x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식으로는 이거예요. 식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들이 아닌 걸 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식부터 먼저 쓰고 했었죠? 네, 아까 여기 나눠서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절대값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 가장 낮은 점, 가장 작은 y값, 최소값은 얘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면 일일이 나눠서 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점 찍어서 하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문제들은 학교 시험 문제는 처음에는 못 푸는 게 많아요. 근데 나중 되면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층으로 올라가려면 가장 높은 쪽으로 올라가려면 문제를 빨리 푸는 기술들도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수능은 필요 없긴 합니다. 네, 수능은 필요 없긴 한데 학교 시험에서는 필요해요. 알겠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른 토리가 뭐예요? 다른 토리가 뭐예요? 다른 소리. 아, 다른 소리요? 잔소리 해달라고요? 그런 게 좋아요, 이제 여러분? 왜 이래요? 아, 수업보다 선생님이 상처받습니다. 수업이 별로 재미없다니. 잔소리보다 수업이 더 재미없다는 이야기잖아. 거짓말하지 마. 네. 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오늘 문제 풀어드린 거 말고 과제 해온 거 중에 혹시 풀어줬으면 좋겠는 문제 있습니까? 부교재요? 네, 353번. 네, 이것도 절대값 들어있네요. 절대값 들어있어서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그래프로 해드릴까요? 식으로 해드릴까요? 그래프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3번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 하고 1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까 전처럼 는 y 해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의 y값이 12보다 작은 걸 찾을 겁니다. 그럼 쟤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 y값 얼마 나오냐면 이건 0이니까 됐고요. 요거는 8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넣으면 이건 0이니까 됐고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우선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친구가 모두 음수네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8 그러면 2, 4, 6, 8 여기요. 마이너스 1,8 여기 찍힐 거고요. 마이너스 3,2 여기쯤 찍히겠네요. 그러면 영역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으로 그래서 여기로 나뉘는 거라 가운데 그리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하고 12네요. 1하고 12니까 13. 그러면 10, 12, 13 여기쯤 있겠네요. 0,13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은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마사를 집어넣고죠. 자, x에 마사 집어넣으면요. 마사 집어넣으면 y는 3. 마사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죠. 1이니까 맞죠? 그러면 4하면 7이 되네요. 그럼 마사, 7 여기가 8이었으니까 여기 밑에 마사, 7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12보다 작은 친구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가 13이었죠? 그럼 12는 이거보다 살짝 밑에 있겠네요. 12는 이거보다 살짝 밑에 있어서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쯤까지예요. 그럼 여기는 명확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떨어질 겁니다. 맞죠? 그죠? 0일 때가 13이고 마이너스 1일 때가 8이니까 12는 당연히 여기 어디쯤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베타라고 놓고요. 여기 알파를 구할 건데 식을 만들어서 구하셔도 됩니다. 마산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식이 얘 음수고요. 얘도 음수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음수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게 얼마랑 만나는 순간이냐면 12랑 만나는 순간을 찾자고요.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5x는 25네요. 그러면 x가 정확히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순간 얼마냐면 마이너스 5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니까 x는 마이너스 5와 베타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거 등호 없으니까요. 12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안 들어오고 이거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4, 마3, 마2, 마1까지 들어옵니다. 베타가 마1과 0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1까지 들어와요. 베타를 굳이 구하진 않았습니다. 됐죠? 또 질문 있나요? 또 질문 없습니까? 지윤 씨? 사탕을 먹어요. 왜? 왜? 졸고 있어서 사탕 먹으려니까 왜 안 먹는다 그래? 그럼 사다는 의미가 없잖아.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어서 사탕 먹는 게 아니고 잠 깨라고 먹는 건데. 아니에요. 소리 내진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소리 내지 마시고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또 질문 있나요? 선생님이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 빨리 해요.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인데 네, 뭐요? 제가 저걸 먹으면 이빨 가야 될 수 있어서 안 먹어요. 그럼 못 먹죠. 그럼 자지 말아요. 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여러분 과제 다 해오셨습니까? 네. 네, 15문제 다 해오셨어요? 네, 잘했어요. 학생들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네. 특히 남학생들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남학생들을 저렇게 컨트롤하면 되겠군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봤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그거였었어요.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였나? 고양이였나? 하여튼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구조가 된 거였었어요. 길거리에서 몸이 아픈 상태에서 구조가 된 강아지였을 거야. 근데 애가 사료를 주면 막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는 거야. 강아지가. 그러니까 왜냐면 못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사료를 막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 그래가지고 막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기간이 필요하냐면 이 사료가 내가 지금 먹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하대. 그런 시간 이후에는 알아서 본인이 조절해서 먹을 거다. 지금은 이 사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입에 막 쑤셔 넣는 거라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입에 쑤셔 넣고 있는지 알겠죠?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아, 저 쭈파춥스가 맨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입에 쑤셔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거 남들이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막 먹는 거예요. 네. 이러다 한 3일 정도 되면 쭈파춥스가 생각처럼 맛있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동시에 생각보다 저게 계속 있네? 그럼 맨날 있는데 뭐 굳이 입에 쑤셔 넣을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몸이 깨닫는 거. 몸이 깨달아요. 몸이 깨달으면서 더 이상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았어요? 네. 선생님이 언제 개에 비유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짐승에 비유를 했습니다. 개에 비교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로 어린 남학생들은 짐승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밖에서 고양이 흔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양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으면 저를 컨트롤할 수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도.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보통 따르죠.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일 수직 구조상 위에 있는 게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별거 안 해줘도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막 따라요. 근데 니네들은 안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집의 계급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직관적으로 아는 게 동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예. 선생님은 니네한테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막 이렇게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억압하지 않고 그 대신 뭘 하냐면 선생님이 지위 계급상 위에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겁니다. 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여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수업할 때 옛날에 여학생 하나가 그랬었어.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 웬만한 건 냅두죠. 그런 거는 이제 못 배워서 그런 거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자애 하나가 진짜 그랬었어요. 1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조그만한 여학생 하나가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 학원에 핸드폰을 걷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말고 집어넣어 했는데 내가 뒤돌아서 필기하는 사이에 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몰래. 여기 책상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 거기는 또 이제 단상이 있었어요. 약간 올라간 단상이 있어서 이렇게 다 보였어. 근데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집어넣고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뒤도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그랬냐. 아이 씨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씨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핸드폰 보고 그러는 거 니네가 막 내 수업에 초집중해서 막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그 여학생은 이걸로 선생님 간을 본 겁니다.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쓸 수 있을지 간을 본 거예요. 선생님이 화 안 내니까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처음으로 수업하면서 선생님 뭐 집어던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샷건 친다고 그러면서 키보드 치는 애들 있죠. 진다고. 키보드 치고 책상 치고 그런 애들 있어요. 문제 안 풀린다고 책상 치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되게 뭐라 그래요.
문제가 안 풀린다고 혹은 본인의 감성에 안 맞는다고 기분에 안 맞는다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건 나중에 나보다 약자를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게 뭐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물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성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폭력적으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애가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거 말고 그 좀 싼 분필 있거든. 그걸 집어 던졌어요. 내가 씨발이라고 하자마자 팍 집어 던졌어. 제일 끝에 앉았거든. 맞았어. 아니요, 일부러 비켜서 했죠. 옆에를 던졌어요. 옆에 던졌더니 칠판이래. 뒤에 벽에 맞으면서 분필이 폭발했습니다. 정말로. 팡 하면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이거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간 본 거예요. 간 본 거. 얘가 진짜 개 또라이고 미친애면 씨발한 다음에 내가 탁 집어 던졌으면 왜 지랄이야 막 이 지랄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선생님한테 개길 수 있을까를 간을 본 거예요. 간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욕을 했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꺼지라고. 수업 왜 혼자 와가지고 이 지랄하고 있냐. 막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그러고 엄마도 부르고 난리를 쳤어요. 예. 그런 다음부터 안 개기더라고요. 근데 개기진 않았는데 선생님 학원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안 그만두더라고. 안 그만두고 끝까지 다니고 개기진 않는데 뒤에서 자꾸 미친 소리하고 막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탁 부딪혔지?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나 왠지 기분 좋아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또라이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이 그런 거를 하면 이렇게 약간 그 무리의 중심에 있다가 얘가 한두 번 그러는 걸 보더니 점점 이렇게 따돌림 당하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나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가지고 학원을 마지막에 쓸쓸하게 혼자 다니더라고요. 왜 끝까지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런 거라서 선생님은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학생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짐승이라서 말로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압도적인 폭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네. 저안 그랬어요. 6학년 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아니 6교시 중에 5교시를 핸드폰 쳐봤어요. 훈육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어릴 땐 그럴 수 있죠. 어릴 땐 그럴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짐승하고 다를 바 없고요. 저기 있는 건 언제라도 있으니까 막 입에 쑤셔 넣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 저거 다 떨어지면 리필해 놓을 테니까 막 입에 쑤셔 넣으면서 허겁지겁 먹고 집에 가져가야지 막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람쥐처럼 행동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니, 불 점수가 하나만 1000점씩 올라가요. 애가 심각했어요. 아니 어릴 때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야 성인들도 바보 같은 짓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짓을 하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보면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밤늦게까지 막 안 자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입에 막 쑤셔 넣어서 이빨이 썩는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학원에서 사탕 많이 먹어서 이빨 썩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옛날에 여름방학 특강할 때 고등학교 애들 덥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먹을 만큼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7개 먹는 여자애들 7개 먹더라. 혼자서 7개를 먹어. 먹을 만큼 먹으라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을 만큼 먹어. 그래서 했더니 7개를 먹더니 다음날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 걔 집에 갈 때 엄마 만나가지고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더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었어요. 방탄 좋아하는 친구였었는데. 방탄 아직 그 글로벌 안 됐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 방탄 좋아하던 애였어. 걔 때문에 방탄 처음 알았어. 이거는 한 8년, 9년 그 정도 된 이야기죠.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교육할 새가 없이 여름방학 끝나고 그만둬 버렸어요. 왜요? 그만뒀어요.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그만두고 어쨌든 아이스크림만 겁나 많이 먹고 그만뒀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배만 안 아프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 걱정하는 건 집에 가서 배 아파가지고 엄마 배 아파 그랬는데 왜 학원에서 아이스크림을 7개 먹어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막 쑤셔 넣어서 집에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이에요. 문제풀이 방법이고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랑 그걸 못 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법이고 0번째예요. 왜 0번째냐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밑에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번째고요.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냐면 이 형태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부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근이라든지 허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쓰는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겁니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두 실근을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 거고요. 알파랑 베타 중에서는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베타가 더 큰 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냐면요. 요 부등호랑 이 A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등호랑 요거랑 A의 부호를 비교합니다. 부호를 비교하는 거죠. 부호를 비교해서 2번 같으면 그리고 다르면입니다. 두 개로 나눠지고 같으면 두 근의 양끝 값입니다. 다르면 두 근의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호는 뭐냐면 크다, 아이씨 공간이 없네, 작다, 혹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고요. 0보다 큰 거면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보다 크니까 그땐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고요. 이따 예시 보면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즉 두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푸는데 그렇지 않으면인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허근이나 중근을 가진다면 어떻게 푸냐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고 그러면 아까 전처럼 사이값, 양끝값이 나오는 거 아니고 답의 형태가, 근의 형태가, 이럴 때 근의 형태가 크게 세 종류로 나와요.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근이 없다. 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 근이 실수 전체.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사이값, 양끝값 범위가 아니고요. 근이 특정 값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반대로 허근이나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이값이나 양끝값이 나온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오늘 이론은 답니다. 그거 소리 내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얘요. 그래요. 소리 내지 마세요. 어쨌든 누구든지 소리 내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이 문제풀이 방법이고 모든 이야기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는데 그거를 조금 케이스를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그림 굳이 안 그려요. 무조건 사이값, 양끝값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론은 이게 다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문제풀이 기본 문제 15-2번 볼게요. 15-2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2차 부등식이고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반대로 해가 나왔어요. 근이 나왔는데 근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그려보면요. 해를 그려보면 여기 작은 값 3, 여기 큰 값 5 있어서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3과 5의 양끝값이에요. 그럼 양끝값 범위가 나왔다는 건 해의 범위가 양끝값으로 나왔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즉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양수죠 지금? 2차의 계수 양수예요. 양수고요. 0보다 크다니까 양수로 생각한다고요. 이 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끝값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3하고 5가 누구? 이 방정식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누구랑 누구라고요? 3하고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근해 구조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 접근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는 y에서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저거는 알 수 있는 거 하나라고는 아래로 볼록한 겁니다. 아이고.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거고요. 나머지는 a랑 b 때문에 몰라요. 근데 꼭지점의 x좌표는 a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a를 넣어서 표현해보세요. 꼭지점의 x좌표.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a예요. y좌표는 조금 이따 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구할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리고 x축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현재 x축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앞에 봐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자,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찾으면 모든 점입니다. 여기 있는 점들 중에 x축이 여기 있다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을 찾으면 모든 점이 돼요. 그럼 이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됩니다. 무수히 많다랑 조금 달라요. 예, 달라요. 무수히 많다도 맞긴 맞는데 지금 요구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실수가 됩니다.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근을 가진다는 건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x축이 있고 이게 3이고 이게 5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보다 작은 이 점들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5보다 큰 이 점들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야지만 맞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 있죠. 이게 얘랑 얘의 가운데라고요. 이거 가운데 구하는 방법 뭐였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래서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4. 그래서 4니까 a는 16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됐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6이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3하고 여기 5가 x축과의 교점이에요.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이 친구랑 얘를 연립한 얘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죠? 네. 얘식으로 표현하면 문제에 있는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두 개를 연립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뭐라고요? 3하고 5라고요. 그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그래프로 해석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셔도 되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네. 어쨌든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죠. 아래로 볼록해요. 그래서 양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위에 걸 구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위에 걸 구하면 근의 양쪽 끝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끝이란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게 양수인데 이게 음수예요. 그러면 음수니까 0보다 작다. 음수로 생각하면 양음이면 사이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 0보다 밑에 있는 거면 이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x값은 여기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이값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건데 매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린 생각보다 2차 부등식을 자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외워서 풀었던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이해는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됐죠? 자, 다음. 이제 2개 정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5-4번입니다. 그 15-3번은 가우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뜻이에요. 자, 됐고요. 15-4번 보겠습니다. 15-4번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의미로 낸 문제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그래프를 활용하여 주어진 2차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니까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얘는 어디랑 어디를 지나냐면 1하고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그러면 여기 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마이너스 5. 그럼 얘랑 얘 가운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꼭지점은 여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하고 3, 마이너스 하면, 아유, 9네요. 그러면 2, 4, 6, 8, 9 여기쯤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0이면 5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러니까 당연히 2차 그래프 모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2차 그래프 못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선생님 이거 그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과제로 해오면 돼요. 100개. 자,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자, 그래서 1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프를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는 y에서 이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죠. 네. 그리고 여기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x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y 원래 없었는데 붙인 거잖아요. 그럼 x를 찾아내면 이 점에 해당하는 x는 얘. 이 점에 해당하는 x는 얘니까 여기 있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되고요. x가 여기 1이었죠?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됩니다.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정확히 0이 되는 이 점도 들어와서 등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또는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 등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y가 0이 되는 순간도 넣으세요니까 요 점도 살린다고. 그래서 1이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아까 문제풀이로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부등식 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요거 음수네요. 최고차이 계수.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죠? 둘의 부호가 같네요. 양끝값. 누구의 양끝값이라고요? 근의 양끝값. 이거 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5랑 1이었잖아요. 그거의 양끝값을 구한 겁니다. 마이너스 5, 1 있어서 양끝값. 이렇게 구한 거고 있으니까 그냥 등호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림으로 해석했냐? 식으로 해석했냐의 차이인 겁니다. 현우야. 아니부터 꺼내지 말고요. 선생님이 왜 불렀는지 알죠? 선생님이 왜 널 지금 불렀을까요? 좋아요. 그럼 아니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볼게요가 나와야죠. 자, 다시 해볼까요, 현우? 네, 현우야? 볼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짐승을 재영이 뒤 좀 그만 봐요. 왜 이렇게 현우를 좋아서 죽습니까? 징그러 죽겠어. 들어갔어요, 살렸지. 뭐가? 이걸 뭐라 하냐? 껍데기. 캔따기. 살살 먹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4번이에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 그래프가 이번엔 1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데요.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거니까 는 y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y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찾아볼 거예요. 잘 봐요. 네. 이 점이 그래프의 제일 높은 점입니다. 네. 맞죠? 최대값이에요. 여기 좌표 마이너스 2,9였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큰 y값은 9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10은 여기 있겠죠? 1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위쪽에 그려지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은 없고요. 그럼 x값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 또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려서 해석만 하면 돼요. 네. 그럼 아까 이야기로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그걸 이야기하려면 우선 우변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큰지 봐야 돼요. 네. b제곱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16 마이너스 20이라 마4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양극값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이건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음수고 이거 음수면 모든 실수. 이거 음수고 이거 양수면 모든 근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래프 해석하면 된다를 케이스를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해석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가요? 근이 없다 또는 근이 근이 모든 실수 이런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등호 있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같다가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나중에 문제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외우는 건 사이값 양극값만 외우는 겁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사이값 양극값만 외우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림 그려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풀이 6번 하고요. 설명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풀이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그걸 위한 용어를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왜? 나가서 싸우고 와, 나가서. 야, 진짜 야착하자. 그래, 나가서 싸우고 와. 저 오빠 네, 선생님이, 아유, 그러고 보니까 니네 붙어 앉지 말랬잖아. 아, 진짜. 앞으로 가. 가위바위보 해. 아니, 저는 진짜 맞기만.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 여기 올 거야. 이긴 사람이 간다고. 이긴 사람 올 거야. 아니, 안 내면 이긴 사람 올 거야, 이긴 사람. 안 내면다가 외고 이긴 사람 와. 미쳤어요. 이긴 사람 와. 빨리 가. 아니 빨리. 저희가 계속 시비터를 이긴 사람 빨리 와요. 우울한데. 자, 표시만. 네, 우선은요. 아, 자, 앉으시고요.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은 뭐랑 유사하냐면 항등식과 유사해요. 재영이 보셨어요. 항등식이 뭔가요? 항등식이 뭐예요? 영 X는 영. 아니요, 그건 형태고요. 항등식의 의미. 위에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미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니다. 늘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미지수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등신.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래서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되게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형태들이 있고 우리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절대값 fx요.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왜요? 절대값의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 음수가 와도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셔도 됩니다. 그래도 늘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형태 자체는 많아요. 그래서 뭐도 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습니다. 단 xy는 실수 이런 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고 그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런 형태들 어떤 임의의 미지수에 대해서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이런 이야기들에서 조금 더 나간 2차 부등식인데 그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절대부등식인 형태,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야기할 거고요. 사실은 조금 이야기를 더 나가서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입니다. 부정분. 방정식 아니에요. 부등식이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뭐였어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많아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아니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서 근이 여러 개인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늘 성립하는 것 또는 늘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에 대해서 다루고요. 살짝 더 나가면 뭐냐면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특정 근만을 가지는 부등식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사실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케이스를 6개 이야기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A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보고 나서 적어주세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른 케이스를 찾아보세요. 자, A가 0보다 커요. 그러면 X축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있어요.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X축 있는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적던 거 잠깐 멈추시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총 6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여기 봐요. 네. X축과 몇 군데서 만났나요? 두 군데죠. 그러면 얘랑 지금 우리가 그린 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X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Y는 0이에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2개니까 근이 2개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근이 2개면 판별식 D가 0보다? 그래서 이 2개는 판별식 D, 누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접하는 거예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의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엇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가? 네? 뭐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보기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기하던 거 멈추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원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누가? Y값이. Y값이.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죠. 네.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입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보시면 두 근의 양 끝값입니다. 맞죠? 이거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수라서 양수면 양 끝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의 부호가 같으면. 그럼 이건 최고차의 계수 음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음수 양수니까 두 근의 사이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부등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부등식은 뭐라고요? 늘 성립해야 되는 거라고요. 절대부등식 아니고 앞에 얘기한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이걸로 보죠.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되죠. 그럼 이 다를 표현하는 X값은 실수 전체네요. 그럼 이거의 근은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 찾을 거예요. Y값이. 이거 음수. Y값 음수. 여기도 음수예요. 그래서 양수인 점은 없는데 음수인 점이 딱 하나 있네. 0인 점이 딱 하나 있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맞아요. 꼭지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근이 한 개인 거예요.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등식인데 근이 어떤 값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라고요. 특정 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요. 원래 부등식은 범위가 나오는 게 일반입니다. 이렇게 실수 전체라는 범위나 양끝값, 사이값 이런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근이 딱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점 Y값 0보다 크죠? 크죠. 0인 점은 없지만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그럼 이거고 이걸 만들어내는 X는 실수 전체네요. 맞아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의 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Y값이 0보다 큰 거 없어요? 같은 것도 없어요?
모두 음수입니다. 그럼 이땐 근이 뭐라고요? 없다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을 써주고 뭐라고 하냐면 이 부등식을 써주고 이 부등식의 근이 모든 실수다. 그럼 이 6개 중에 편의상 위에 걸 1, 2, 3, 밑에 4, 5, 6이라고 할게요. 1, 2, 3, 4, 5, 6 중에 근이 모든 실수인 건 누군 겁니까? 위에 1, 2, 3, 밑에 4, 5, 6. 2, 3인 거죠. 그럼 2번, 3번인 거예요. 우린 2번, 3번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 차의 개수는 양수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거나 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결과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해석한다. 그래프 그려놓고 해석하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 A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양수라고 나오면 이 3개 중에 뭐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근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없다라고 나오면 1, 2, 3, 4, 5, 6 중에 누구예요? 근이 있어요. 그죠? 6이죠. 6이죠?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는 음수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고요.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의미가 없어요. 사이값이나 양끝값이 아닌 경우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데 그래프의 기본 해석은 판별식 D가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적으세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 풀면 오늘 끝입니다. 이번 문제 15-6번 풀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번에 2번 할 건데요. y는 x제곱 플러스 m-1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포물선이 원하는 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최종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예전 수업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하면 이건 고정적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면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 외엔 현재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꼭지점의 x좌표도 고정이 있지 않아요.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원하는 건 포물선, 2차 말하는 겁니다. 2차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느낌의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에서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를 해석하면 만나지 않는다가 돼요. 근데 이건 그림을 그려봐야지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것만 다이렉트로 가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만나지 않는다는 건 빨리 앉으세요.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얘랑 얘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빵개라는 이야기예요. 교점의 개수가 빵개라는 건 예전에 다 했었던 내용이에요. 연립 방정식의 근이 몇 개란 이야기예요. 빵개란 이야기죠. 그럼 연립 방정식은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m-1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입니다. 넘겨서 동류항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m-2 x 플러스 m제곱은 0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거에 뭐가? 근이 0개여야 된다고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예요? 작으면 되겠죠. 잠깐만요. 14-6입니다. 15-6이요. 자, 이러면 되겠죠. 그럼 우리 지금 풀고 있는 파트가 무슨 파트죠? 오늘 풀고 있는 파트 제목 뭐였나요?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이건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야기할 때 막 판별식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이걸 부등식 이야기로 해본다면 이게 이제 답이에요.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이걸 부등식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위에 있다는 건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맞죠? 그게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똑같은 x를 넣었는데 이 친구의 y값이 이 친구의 y값보다 큰 겁니다. 그럼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이 그림 그 자체로 해석을 한다면
x제곱 플러스 m-1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즉, 이 식, 포물선에 어떤 x를 넣었을 때 y값이 직선에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값보다 위에 있다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넘겨서 역시 동류항 정리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m-2x 플러스 m제곱이 0보다 크다. 인데 이게 위에 있는 게 특정 상황에서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늘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이거의 근이 x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죠. 이 그래프 그리면 이 그래프는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아까 전에 3개의 케이스가 있었죠. x축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우. 그럼 이 3개 중에 y값이 0보다 큰 걸 찾으면 이 그래프는 요만큼이죠. 0인 건 빠져요. 0보다 큰 걸 찾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렇게죠. 이거는 요렇게입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x는 얘는 모든 실수고요. 얘는 이렇게 가다가 얘를 제외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해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y값이 0보다 큰 게 x가 모든 실수인 건 얘죠.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0개.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0개라는 건 이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돼요. 같은 결론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해석의 방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거나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옮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옮겨서 이 두 개, x축과 얘로 해석하는 것도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풀이 방법 이야기 드렸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했어요? 사이값 양극값으로 풀었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근이 무수히 많다, 없다, 혹은 특정값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생각을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그림을 못 그리고 답만 나오거나 답의 일부만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각들을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네. 끝. 11시 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